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환경과 양돈 산업의 상생을 위한 악취 분노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강진혁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님께서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바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박사님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진혁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님의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갖다 드릴까요? 할까요? 네. 예, 소개받은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강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원에서는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원래 전공이 이제 환경공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연구원에서는 환경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러한 주제로 발표할 줄은 사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석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가축 분뇨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연구원 왔을 때도 이제 양돈 분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와중에 사실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아,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제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상주를 하진 않고 그냥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냄새는 많이 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실 이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축산 정책과 이제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만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한다. 환경 정책을 맡는 입장에서는 아, 정말 고생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돈 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19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이라는 부분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경제를 더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초창기에 양돈 분뇨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런 얘기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왜 냄새 가지고 자꾸 민원을 거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양돈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육지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해양 투기 형태로 했었는데, 결국 해양 투기도 이제 런던 협약에 의해서 이게 가로막히니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그래도 양돈 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또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하수라든가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 오수인 경우는 그래도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양돈 분뇨 같이 이제 고농도의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분뇨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뛰어들어도 그걸 해결할까 말까, 그 당시에는요, 해결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농도를 가진 그런 분뇨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이제 정화 처리한다라는 거는 사실 농가에서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탭이라든가 액비인데 이 또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앞에서 다루었지만 악취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성된 액비들은 또 뿌리면 또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항상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돈 분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양돈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 때문에 못 살겠다. 민원 때문에 양돈 산업 못 해먹겠다. 이 얘기밖에 못 합니다. 근데 저도 실제적으로 가보면 현장에 이제 평가차도 가보고 이제 조사차도 가보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한두 번의 이제 사고가 탁 터지면 모든 인식이 바뀌는 거죠. 양돈 산업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제 다 싸잡아서 약간 욕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양돈 산업을 어떤 심지어 양돈 산업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인식적인 부분이고 잘못된 사례 하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식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변화를 이제 가져왔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런 양돈 산업이라는 부분이 제주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청정 양돈 산업이라는 부분을 부각시킨다면 사실 미래의 먹거리로 더 키울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양돈 산업을 얼마만큼 키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아까 50만 두, 53만 두 정도 했는데 100만 두까지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다만 이 환경적인 부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까지 보는 차원에서 가능하다. 100만 두만 가능하겠습니까? 더 필요할 수도 더 가능하다면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민원이라든가 이제 각종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 소규모 양돈 농가는 쇠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전업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약 53만 두 정도 나오게 되고 하루에 배출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산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원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축 한두 양돈 한 두당 5.3리터 정도 이제 나오니까 5.1리터 나오니까 약 그 2,600톤 정도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양돈 농가라든가 인구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게 저희의 전망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2,700톤 정도가 계속 나올 거다. 이제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정화 처리라든가 태비화라든가 액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별 처리 시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 위탁 처리하는 형태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정리할 때 어떤 형태로 정리하면 지금 농가 수가 몇 개였죠? 250개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신골로 한 걸로 보면은 시설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정리되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되고 처리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한 개별 농가에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부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게 약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전업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처리 시설 뒤에 나오겠지만 공공처리 시설 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되는 부분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정화처리되는 부분 그리고 개별 사업장에서 한 2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개별로 처리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액비를 생산하는 부분과 이 가축 양돈 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조사를 할 당시에 액비를 살포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액비 살포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신고된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가깝고 편한데 가서 집중적으로 살포한다라는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그 외의 문제들도 제기가 됐었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데 작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6월달 내에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액비 살포한 필지랑 양을 조사해봤더니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의 이런 관리자들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특별법 권한이양 온 부분 보면은 액비 살포에 대한 부분이 권한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면은 시행 규칙에 이제 액비 살포 기준 별표 5를 저희 제주도에서 권한이양을 갖고 왔고, 이거에 대한 기준을 산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액비를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게 경사지에 뿌리면 안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양을 많이 뿌려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두 번째, 이제 비가 오거나 그 다음에 토지가 얼었다. 근데 눈이 쌓이면은 이게 토지가 언 겁니까? 모르잖아요, 사실.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지 그리고 주거 시설과 100m 이내에는 액비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우리가 주거지라고 하면 주거지라는 개념, 그리고 주거 시설이라고 하면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살아도 주거 시설이 되는 거고 5사람이 살아도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내에 100m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과연 액비를 어디까지 어디에 뿌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아니면 야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액비를 뿌리는 데 있어서 필지를 신고하는데 한 번만 뿌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뿌린다. 그러면 자주 뿌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2번 이상 뿌리게 된다면 12처방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는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액비라는 자원화 정책이 아닌 정화 처리 시설로의 이제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보면 약간의 몇 가지 예를 조금 더 들면, 저희가 권한이양을 받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살포 기준, 살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 내에 도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나라의 그 내용들을 보면 보통 식물이 자라는 시기가 겨울철이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못 뿌리는 게 대부분이 이제 일정 어떤 룰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주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재배하는 작물들 파종 시기를 이렇게 봤더니 지금 12월 달에는 빕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뿌리지 말라 하면, 그러면 그에 대한 장비 시설들을 지원을 해줄 거냐, 그리고 그 장비 시설을 지원해 주면 놀 만한 공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 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할 데도 없고 지원도 안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줄줄줄 엮으면 결국은 액비를 뿌릴 시기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비를 어느 정도 이상 하게 된다면 이거를 저장시킬 공간도 없고, 이제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기준을 빗대어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에서 가능하냐? 결국은 이 방법은 제주도에 맞지 않다. 제주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액비를 약간 지양하고 결국은 액비를 지양하되 액비를 뿌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각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과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액비 뿌릴 데도 없고 저장하기도 어렵고 하면 결국은 정화 처리해야 됩니다. 이 정화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국은 정화 처리하라고 하면 농가에서 과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농가에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또 더 지적하자면 그러면 정화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 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우리 머릿속에서는 생각해낼 수 있는데 하나는 방류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정화 처리한 거를 재이용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방류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가분법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하수법에 이제 보면 처리수는 방류수는 공공수역에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공공수역이라 하면 하천 바다인가요? 예. 그런 개념 자체도 없습니다. 사실 환경부령으로 얘기하자면 하수 강거도 해당이 되고 지하수로도 가능하고요. 농업용 수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죠. 방류를 하려니 하수 강거로 방류하게 되면은 이게 하수 강거 자체에 이게 하수 처리장으로 갈지 아니면 우리가 수역으로 방출하는 이제 우수 강거로 이제 나갈 건지 이런 부분 자체도 아직까지 사실은 저희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방류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악취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이제 도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같이 그 정도면은 이제 방류해도 됩니다. 재이용해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도민들이 그렇게 이해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하수 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항목이 있습니다. 한 5개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5개 정도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이용수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성분에 그러니까 폐수냐 아니면 하수냐에 따라 가지고도 이제 재이용수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모든 거를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면 정말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모 업체에서 이제 양돈 분뇨를 아주 고처리 그러니까 고도 처리를 합니다. 고도 처리를 했을 때 약간 수질인 부분에서도 이런 걸 다 분석만 안 했을 뿐이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막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수준은 다 유지를 합니다. 근데 방류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재이용도 하게 된다면 그냥 허공에 뿌리는 살수용 정도, 분사용 정도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까운 자원을 낭비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시설에 다 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이용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청소 화장실 용수, 그 다음에 세척 살수 용수, 조경 용수, 뭐 농업 용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항목에 대해서 또 별도로 다 관리를 할 거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법상에 없습니다. 양돈 분뇨에 대한 재활용이라든가 재이용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화 처리수에 대해서 재이용이라든가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적용하더라도 지금 법으로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으로 우리가 방류하더라도
어떤 수준까지 낮춰서 할 거냐, 어떤 항목에 대해서 관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 해달라가 아니라 이런 공감대 아니면 이런 그 자리를 통해서 이거를 합의해 가고 도에서는 도의대로, 그 다음에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건의해서 빨리 이걸 개정해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 목적별로 이런 항목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보는 큰 테두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식이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자체도 인식이 변화가 있었고, 근데 이제 도민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부분은 지금 양돈 산업이 앞에 우리 그 강원명 과장님이 말씀하시긴 했지만 노력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노력하는 거 해야 되겠죠. 대신에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양돈 산업에서 이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악취랑 가축분뇨. 가축분뇨는 근데 가축분뇨를 애쓰게 이제 정말 깨끗하게 그 정화 처리를 했는데 이조차도 방류도 못하고 재이용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아마 쉽지 않은 형태로 갈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방류수 수질 같은 경우 한 7, 8개 정도로 정리해서 이거를 합의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방류할 것인가라는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이용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 24개에서 한 58개의 항목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걸 58개까지 다 할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하더라도 될 거냐라는 부분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양돈 산업이 결국 지속 가능한 산업 그리고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와 같이 이러한 약간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공감대를 이끌어가면서 같이 이제 양돈 산업도 살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기여하는 바도 같이 만들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 양돈 포럼 두 번째 순서였던 환경과 양돈 산업의 상생을 위한 악취 분류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강진영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자분들을 저희가 단상위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토론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23) 제주 양돈 포럼 마지막 순서가 될 텐데요.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분들 단상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자신의 명패가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토론의 좌장은 허철구 제주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또한 토론으로 강원명 제주도 친환경 축산 정책과장님, 고광립 제주 양돈 농협 경제사업본부장님, 이영웅 제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3 제주 양돈 포럼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양돈 환경과 양돈 산업의 상생을 위한 악취 분뇨 관리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전문가 토론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 좌장으로는 허철구 제주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허철규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좌석 배치상 제가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장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신선하고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양돈 산업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는 양돈 포럼의 주제가 조금은 거북할 수 있는 악취 문제라든지 축산 폐수에 관한 문제만으로 이 포럼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세션이 상생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축산 산업도 관광 산업도 굉장히 기간 산업이죠. 그러나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정한 환경에 기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축산업계 관련 기관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런 주제로 포럼을 마련했으니 앞으로 상당히 희망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더욱 제가 또 여기 앉으면서 마음이 편했던 것은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자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두 번째 세션이라 앞부분 악취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좀 오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아마 우리 제주연구원의 강진영 박사께서 발제를 하면서 크게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 양돈 폐수 발생 현황이 어떤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상생을 하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걸 또 제도적인 관점, 기술적인 관점, 실용적 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정리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토론에 임할 분들도 대체로 균형감 있게 자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제 맨 오른쪽이네요. 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광립 양돈축협 경제사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에도 나오셨더니 또 나오셨네요. 예, 두 번째 토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직제가 친환경 축산정책과장님이십니다. 예, 박수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발제를 해주신 강진영 박사님인데, 원래 여기 계획에는 생활환경 자원과장인가요? 분이 계셨는데 아마 갈등이 생길까봐 피하셨나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만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이 지정 토론을 하실 거니까 한 6, 7분 내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마무리를 좀 하실 부분은 이 행정에서 나오신 분이 앞에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로 봐서 맨 왼쪽에 계시는 우리 이영웅 사무처장님의 토론 말씀부터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웅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주체가 지금 이제 당사자 분들이 이제 좀 이제 이 자리를 만든 자리라서 지금 오신 분들도 다 대부분
이제 농가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환경단체에서 이제 참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듣기에 좀 이제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앞서서 또 이제 요 현황들 또 말씀 좀 발표도 해주셨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기주발제에서 이제 제주도 도민들이 이제 양돈에 대한 양돈 산업에 대한 좀 이 인식들에 대한 현황들도 좀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내용들 보셨을 텐데 안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애증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양돈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견들은 이제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한 50%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악취라든지 그리고 또 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는 좀 이제 낮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주도민들이 이제 양돈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일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예상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이런 인식들을 이제 변화하고 이제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이해 당사자들의 노력이 가장 이제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요 지금 자료집에서도 지금 발표 자료집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관련된 이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육지부에 있는 이제 그 모범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농가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양돈인 스스로 이제 변해야 한다라는 좀 말씀을 좀 하시던데, 저는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도 이제 한 꽤 오래전에 저희가 그 제주시하고 같이 이제 도내에 있는 양돈장 이제 그런 환경 전수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단체에 있는 담당자가 이제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어느 한 농가였는데 이제 꽤 오래된 이제 그 운영을 한 지 꽤 오래된 농가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오래된 농가인데 시설도 많이 이제 낡고, 그런데 이제 악취가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농장주가 매일 아침 이제 청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이 어떻게 현대화되고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악취가 덜 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농가의 그리고 농장주의 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악취를 관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돼야 제주 도민들의 어떤 인식도 변화하고 또 이제 양돈 산업에 대한 시각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불법 이제 무단 배출 사례들이 계속 좀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체는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한두 농가의 이제 이런 좀 이제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이제 전체 이제 양돈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나빠지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한 분들이 농가 하나하나가 이제 이런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런 좀 저감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이게 절대 이게 단기간에 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어져야 좀 지역 도민들의 어떤 인식들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이따가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 도내 양돈 농가 수가 지금 앞서서 제 그
이제 사무국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257농가인데 우리 이제 강진영 박사 발표 자료에 보면은 이제 양돈 분뇨 신고 대상 농가가 이제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데 657농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계나 이제 관리가 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은 제주도 지금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도나 아니면은 발표자께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인가요 제주도에서 이제 그 양돈 산업계 양돈 그 총량제를 좀 이제 연구 용역 조사를 좀 한 바가 있죠. 그 당시 이제 제주도 내 이제 적정 이제 사육 두수가 이제 55만 두로 나왔는데 거의 지금 이제 현재 사육 두수가 한 53만 대니까 거의 이제 총량제 기준에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근데 그 용역팀이 이제 얘기한 게 보면은 현재 그 액비 살포가 아니고 이제 그 정화 처리 방식으로 전체 그 발생량의 70% 정도를 정화 처리를 할 경우에는 좀 67만 두까지 이제 저희 총량제가 상향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데, 그래서 아까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변화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강진영 박사께서 지금 발표한 내용 보면은 이런 방류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유용수 활용 방안에 대한 이제 제도 마련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순히 이제 제도 마련이 안 된 이유 때문에 이게 그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왜 제대로 좀 뭐 농업용수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활용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는 바가 있으면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현재 그 액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큰 민원이 악취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도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이제 농가보다는 이제 요 그 위탁 처리하는 대행 업체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일단 완전 부숙이 되면은 이제 악취가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냄새가 난다는 거는 이제 그 부숙이 제대로 안 된 액비를 뿌린다는 거죠.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그 제보를 좀 받고 민원을 내용을 좀 확인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업체들이 부숙도 검사할 때는 이제 부숙이 된 액비를 갖고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직접 또 이제 살포하는 액비는 또 이제 부숙이 안 된 액비를 또 살포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결 과제는 액비했던 부숙 제대로 된 부숙을 한 액비를 이제 살포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관리하고 이제 운영해야만이 이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지금 그 농협에서 이제 그 농협중앙회인가요? 농협에서 이제 그 전국 그 농가 대상으로 양돈뿐만 아니고 축산 뭐 이제 전체 그러니까 이제 축산업의 대상으로 이제 청정축산 환경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텐데 원래 6년째 이제 6회째 맡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올해까지 한 3년 정도 이제 그 평가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지금 가다 보면은 거기 전국에서 이제 우수한 농가들이 이제 후보로 올라오는데 현장 가서 보면 굉장히 이제 운영이 잘 돼요. 실제로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런 농가에 있던 사례들이 왜 제대로 전파가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제 그런 우수 농가 후보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 이 그 청정 축산 환경 대상 후보 심사 기준을 보면은 이제 축사 환경이라든지 냄새 저감, 또 동물 복지, 분뇨 관리, 또 사회 공헌 이런 여러 평가 요소들을 갖고 이제 우수한 후보군들을 모아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도내의 후보 이제 그 농가들도 제가 가서 보면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농가 같은 경우 민원이 가서 보면은 또 이제 악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관리의 차이가 극과 극인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러한 좀 모범적인 사례들이 좀 더 이제 그런 좀 확산이 되고 이게 다른 타 농가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통로나 홍보 좀 이런 그 기회들도 좀 마련이 돼 가지고 좀 돈에 있는 농가들이 좀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좀 토대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좀 길었는데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별도로 정리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차분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답이 필요한 부분은 아마도 발제자나 그리고 행정에서 나오신 과장님께서 해주시리라 보고 사례 중심의 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앉아 계시는 축산 농가에서도 큰 기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참고로 보시기로 하고, 다음은 제주 양돈축협 경제사업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고강립 본부장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 4월 3일자로 그 제주양돈농협 경제사업본부장으로 부임을 한 고광립입니다. 저는 그 오늘 그 토론자의 토론을 보면서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어떤 이런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 환경과 지금 우리 주제가 이제 그 양돈의 어떤 상생인데 정책 방향이 환경 최우선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 또 이런 그 양돈 산업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아까 그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어떤 축산 양돈 분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으로 해갖고 2018년도에 그걸 발표했는데 2024년도까지 정화 처리수를 70%까지 이제 정화 처리 시설로 이제 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그 양돈 농가들이 이제 그 초지에 살포하는 양도 2021년도에서는 그 400%까지 허용되다가 그 1년 후에는 그 2022년도에는 200%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100%까지 낮추는 이제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것도 다 좋은데 뭐 그러면은 그 우리가 정화 처리 시설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2024년도까지 7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런 정책들 뭐 400%에서 200%, 100% 이것도 이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실질적으로 우리 정화 처리 시설 그 진행 비율 정도가 아직 한 20%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그 농가들이나 그 업체들이 그 부득이하게 그 200%를 초과하고 이제 뭐 30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그 환경 우선의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그 우리 그 양돈 산업, 이게 양돈 산업이 어떤 그 식량 안보 문제도 있고 어떤 식량 산업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같이 발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어떤 그 이런 그 규제의 어떤 그 정도를 조금 이제 유예하면서 조금 이제 그 좀 장기적으로 좀 이거 그 우리 시설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또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아까 우리 그 이영웅 그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농가가 아니고 이제 업체에서 이제 발생된 사건이었고, 우리 그 양돈 농가에서는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99.9% 농가 내에서 이제 불법으로 배출하는 곳은 이제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업체에서 어떤 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분명히 이제 변화가 돼야 되고 이제 바뀌어야 될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제주도 초지 면적이 전체 우리 그 우리나라 전체 초지 면적이 약 50%를 차지합니다. 약 48.7%가 이제 그 제주도 초지 면적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초지에 살포하는 거를 이렇게 그 어떤 그 시비처방서라는 어떤 그런 잣대로 규정만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촌에서 뭐 과수원을 하거나 뭐 양배추 농사를 하는 데를 가보면은 과수원도 분명히 이제 복합 비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양배추도 그렇고 거기도 이제 시비처방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복합 비료 뒤에 뭐 10바르당 몇 프로 뿌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과수원 같은 경우는 1000평에 약 한 7, 8%를 뿌려야 이게 그 12처방세대로
뿌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이거를 뭐 7, 8포 뿌리는 게 아니고 뭐 15포, 20포까지도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양배추 농사는 더 이제 그 뿌릴 때 보면은 그 저희 친구가 약 한 15만 평 정도 양배추 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도 이제 땅을 좀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에 가 보니까 그 파종을 하기 전에 한여름에 저 하얀 눈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화학 비료를 12처방서보다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 이상 뿌리지 않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은 환경부에서는 이런 것들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유독 그 양돈 농가에서 그 뿌리는 액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관대하지 못하고 강한 단속을 하는지 이런 것들로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뭐 박사님께서 그 정화 처리소로 이제 나왔을 때 도민들이 과연 이거를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될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저희 그 양돈 농협에서도 그 자원화 공장에서 정화 처리소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148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보면은 뭐 BOD냐 TOC 뭐 총인 총질소 함량 이런 걸 보면은 모두 이제 뭐 BOD 같은 경우 30 이하인데 저희들은 막 1 이하 그리고 뭐 이 TOC도 뭐 보면은 뭐 0.6 부유밀질도 30 이하인데 0.1 대장균수는 이제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총질소가 60 이하인데 저희들이 검사해 보면 뭐 10 이하로 나오고 있고 총인 같은 경우도 8 이하인데 뭐 0.001, 0.0005 이렇게 아주 그 좋은 그 아까 그 강명수 국장도 말씀했지만은 그 먹는 물 수준으로까지 이제 그렇게 낮춰졌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방류를 못 한다는 것과 이제 도민들이 공감대라는 게 맞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 와서 직접 보시고 나면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그 정책의 방향이 어떤 그 환경도 좋지만은 환경과 이제 그 양돈의 어떤 상생을 위해서는 어떤 그 나아가는 방향이 그 속도가 좀 발이 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방향 수립이나 제도적 방안 마련할 때 이 양돈 농가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러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토론 말씀과 함께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도 포함해서 토론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축산정책과장 강호민입니다. 우리 강진영 박사님 얘기 잘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 강진영 박사님 예전에 보면 환경 파트의 규제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축산 분야의 좀 애로사항도 같이 청취해서 발표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뇨 처리 과정이 예전에는 가축 분뇨가 뭐 포키니 뭐 액비니 그런 게 사실 없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1991년도에 보면 오수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가축 분뇨가 아니고 축산 폐수였죠. 폐수. 그래서 폐수 처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당시에는 뭐 해양 투기도 있었고, 근데 2012년도에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이제 2006년도에 농식품부하고 환경부가 이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그때 액비라는 공식적인 용어가 나온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축분뇨 처리하는 거 보면 저희도 환경부서도 나와 있고 뭐 여기 다 환경 파트도 있고 하지만 액비하고 가축분뇨 원수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좀 구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액비는 법적으로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액체 비료라고 공식적인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가축분뇨 원액인 경우는 처리 안에서 그냥 무단으로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도 사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부서도 양돈업을 계속 하려면 환경과 조화스러운 양돈 산업으로 육성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또 한 가지는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 보존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전 도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원수를 무단 배출하는 데는 과감하게 철퇴를 때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중간에 이제 농가에서 처리하다 보면 폭기 과정에 과폭기로 넘치는 경우가 있고 AP가 넘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요번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과다살포라든지 또 무분별하게 많이 살포해서 이제 하천에라도 공공수역에 흘러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액비 처리 업체에서 정확한 팩트를 갖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데도 있고 가축분뇨 이제 재활용 업체, 우리가 이 농식품부 사업을 지원받은 공동자원화업체가 8개소가 있고 그냥 탱크만 지어가지고 재활용 업체 하는 부분이 똑같은 재활용 업체 환경부서는 보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업체는 어느 정도의 시설이 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업체이고, 재활용 업체는 농가 거를 갖다다가 저장해서 그냥 시기 되면 뿌려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 방향이 3,000도 이상 농가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3,000도 미만인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고 농장주밖에 없다 보니까 돼지 종부시키랴 청소하랴 분뇨 처리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동자원화업체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축분뇨 발생량이 연중 보면 여름철에 많고 겨울철에 발생량이 떨어집니다. 월 1일 한 2,500톤 정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여름철 발생량하고 여름철에는 돼지도 물을 많이 먹고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겨울철인 경우는 돼지가 물을 적게 먹고 청소량도 좀 줄기 때문에 발생량이 현격히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동자원화업체가 1일 100톤이면 4개월치 저장 탱크 용량을 기준으로 처리 용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최신 기술이 좋다 보니까 소성 반려 시스템을 하면 액비로 만들 수 있는 게, 냄새 안 나는 액비로 만들 수 있는 게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면 액비 부숙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기술이 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 파트에서도 만약에 100톤 처리하는 업체인 경우는 법 테두리 내에서 뭐 30% 내는 신고 의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리 용량을 여름철에는 좀 한시적으로 늘려주고, 또 겨울철인 경우는 또 한시적으로 좀 그 기준 용량만 하는, 그래야 농가들이 우리 축산부서에서 농가의 냄새가 안 나려면 물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도 물청소를 자주 못하는 게 액비 발생량이 많고 하다 보면 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자원화업체가 발생량이 많으면 또 안 가져가 버리는 불합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탄력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재활용 업체도 똑같은 재활용 업체가 아닙니다. 공동자원화업체의 적정량을 또 살포하고 적정량을 처리하고 뭐 골프장의 액비도 살포하고 하는 그런 그 우수 분뇨 처리 업체를 좀 지정을 해서, 그런 농가인 경우는 탄력적으로 용량을 늘려주고 위반 사항이 없는 농가인 경우는 좀 제도 개선을, 규제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환경부서에서 제도적으로 좀 접근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희도 지금 2017년 이후에 상명석산 이후에 정화 처리 방법을 택했던 부분이 뭐냐면, 액비 살포로는 가축분뇨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 부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정화 처리하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만큼 육지 돼지 가격보다 돼지 가격을 더 받으면 되는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민선 8기에는 분뇨를 돈 되는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조만간 발표를 할 건데 그런 차원에서 또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규제 부분을 좀 불합리한 규제 부분은 좀 현실에 맞는 게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겠고, 저희 부서가 할 거면 하겠지만 또 환경부서가 해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좀 같이 우리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좀 가축분뇨가 지하수 오염이 주범이 아닌 진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책이 펼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야 될 환경 관련 부서 분이 안 계셔서 나중에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축산 분뇨 처리에 완벽한 기술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술적인 문제, 법적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면만 살리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축산 분뇨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협업 체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정의 정책 방향도 어차피 자원 순환 사회로 구축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마도 더 좋은 제도적인 방향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를 하신 강진영 박사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예. 또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좋은 개선 방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답변할 내용 중에 이제 이용웅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역시 예리합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자료를 보내고 나서 협회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 농가가 저희랑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이게 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라는 얘기했을 때 허가 농가 수는 257개 호가 맞고요. 다만 이 시설에 대한 허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수가 한 농가당 2개, 3개씩 되기 때문에 그렇게 698개소가 되는 형태고요. 그 부분은 제가 표현상에 수정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놔뒀었는데 역시 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질문했었던 내용 중에 방류수나 재이용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활용이 잘 안 되냐라고 한 거는 저희 행정 쪽에서 이제 강원명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이크가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공공수역에 방류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주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령으로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이제 예를 들면 하천이라든가 해안이라든가 이런 데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연결하는 수로 우수 관거라든가 하수 관거에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그 정리가 좀 필요한 거죠. 행정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오케이를 안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거론했다시피 공감대라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이랑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도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행정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영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스스로 이제 자거책을 구하는 부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런 부분도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하는 부분은 그렇고 재이용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용하는데 행정에서는 약간 주저주저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도민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그게 같으면 추진은 쉬울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할 때 모 업체라고 했는데 양돈농협에서 얘기해버리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양돈농협에 가보면 사실 그 정화 처리된 그 방류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처리수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방류를 해도 괜찮고 재이용해도 괜찮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안타깝지만 자원으로서 활용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충돌이 생기는 게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액비를 이제 생산하게 되면 부숙도가 엄청 좋아지면 비료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거는 상반된 결과를 항상 나타나게 되는데 양돈이나 아니면 농가에서 경종을 하시는 농가에서는 보시면은 부숙이 너무 잘된 액비는 사실 비료로서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오히려 화학 비료를 섞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지만 제주도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육지구에서는 종종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액비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과감하게 정화 처리로 전환해서 이거를 수자원으로서 대체 수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가적으로 좀 설명하면 그 액비 부분에 아까 예전에는 액비 기준이 그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질소 성분이 0.1 이상이 돼야 되고 질소 인상 가리가 0.3 ppm 이상이 0.3 이상이 돼야 됐는데 저희가 제주도에서 건의해서 만약에 질소 성분이 많으면 액비가 냄새가 납니다. 비료 효과는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걸러버리면 찌꺼기가 딱 걸려서 막려과 액비인데 그게 이제 골프장 같은 데 살펴봤는데 그거는 0.3 가까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질소 성분을 못 맞춘 겁니다. 질소 성분이 0.1이 안 나와가지고 자꾸 이제 그 폐기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일부 학자는 폐기물로도 봤고 또 환경부서에서는 비료 떠봐줘 비료관리법에 0.1이 안 나와서 또 처분도 하고 그 언론에도 자꾸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비료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기준이 칼륨 부분은 충분히 그게 0.3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인 그게 0.1, 0.1, 0.1은 안 나오지만 질소는 0.1 이하도 나오고 뭐 칼륨 부분이 좀 높아져 가지고 0.3 이상 맞추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다소 우리가 좀 해소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이용수나 방류수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도 양돈조합에 가서 그 물을 먹어도 받고 했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빨리 어느 정도 좀 해줘야 우리 축산부서에서도 그걸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제도 개선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쉽고 중간에 송재우 의원님께서 예전에 그 가축분뇨법의 그 정화 처리 부분에 제이용수 부분에 대표 발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도 한번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주어진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유 토론 시간에 또 별도로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지금 이 토론 끝나면은 그냥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지정 토론 나오신 분 그리고 발제하신 분이 충분히 이제 의견을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신 프로에 계신 분들에게도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좋은 도움 말씀이 있다면 한두 분 정도 의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계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뒤쪽에.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주대학교 유연철입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지 다른 분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양돈 분뇨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돈 분뇨를 산업 폐기물이나 아니면 냄새의 원흉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돈이 되는 자원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발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주연구원에서는 양돈 분뇨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잘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 도움되는 자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액비나 분뇨나 퇴액비, 액비 이렇게 자원으로 이렇게 이 양돈 분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수요자는 경종 농가나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많은 농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양돈이나 아니면 축산 관계 관련된 이런 회의에서 보면 항상 우리들만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수요자가 되는 경종 농가나 아니면 법률이나 행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기술적으로 그 경종농가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를 지원하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축산 분야하고 그러면 경종농가나 농업기술원하고의 그런 그 교류나 아니면 그 협업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혹시 제주연구원에서는 양쪽을 다 보고 계시니까 이런 거에 대한 협업이 어떻게 지금 가능할 건지나 아니면 뭐 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적당하실까요? 과장님이 아무래도.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06년도에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만들 때 그게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책으로 농식품부하고 환경부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비가 나온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종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퇴비를 유기질비료로 해서 지력을 높이고 나름대로 했지만 화학비료 뿌리는 게 효과가 사실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다 고령화돼 있고 실질적으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액비라든지 퇴비를 갖다서 뿌리는 데는 특히 없어요. 예를 들어 아주 화학비료 뿌려서 빨리빨리 수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농정부서에 같이 협업해서 그 액비라든지 퇴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제 육지에서 유기질비료라든지 그런 거 오면 농가가 비료를 뿌리는 게 아니고 비료 업체가 다 뿌려줍니다. 실질적으로 비료값만 주면 이제 그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인력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정화 처리 부분에 또 갔던 부분인데 사실 정부 취지는 맞는데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 양돈분뇨를 해서 액비를 살포하고 퇴비를 살포해서 초지를 수확하고 그런 자원순환 시스템은 맞는데 책에 나온 바로 맞는데 현실은 넉넉지 않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그걸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의견을 개진할 분 계시면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히 많은 얘기들 오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앞전 세션에서 악취, 두 번째 세션에서는 축산 분뇨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나라 개별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개별법이 전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가 모두 제도적으로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한계점이 극복이 되면 아마도 지금 이 축산 분뇨나 이런 것들이 오염원에서 많은 리스크를 가진 오염원에서 자원하러 가기가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나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신뢰도를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간은 아직은 좀 못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가 종종 마련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와 이 환경 문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오늘 이 토론장에서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